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관리인은 과연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관리는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집합건물법에서는요, 요 조항을 새로 신설해요. 규약으로 이 적법한 규약이 있을 경우에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둘 수가 있거든요. 이런 관리위원회를 두고 이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이 관련 집회가 자주 모이지 못하니까, 또 모인다 하더라도 과반을 넘지 못하니까 이렇게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리는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따라서 종전에 관리인 선임 결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여긴 관리인이 없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관리위원회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규약상 관리위원회를 인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관리위원회가, 즉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려면 또 관리위원들이 뽑혀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위원은 어떻게 뽑혀요? 이런 관리위원은 또 결국 관련 집회 결의로 뽑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규약으로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임되거나 해임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비록 집회 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관리인은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 규정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것이요, 개정됐어요. 2020년 2월 4일날 개정돼가지고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집합권법이 시행됐는데 어떻게 개정되었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에요. 뭐냐면 관리인의 권한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냐? 고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존 행위, 건물에 문제 생기거나 깨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수하거나 이런 보존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보존 행위를 넘어서는, 이 보존 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리 행위와 변경 행위예요. 고용 부분 관리와 변경 행위가 있는데, 이런 관리 행위와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집회의 결의를 얻어야만 됐고, 이 집회의 결의를 얻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됐어요. 종전에는요, 제가 요거에 관련해서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요, 종전이 언제예요? 개정되기 전, 2020년 2월 4일 개정되기 전에는요, 관리인은요, 보존 행위와 관리 행위를 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제한 없이. 집회 결의 없이요, 관리인은 보존 행위와 관리 행위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변경 행위만 집회의 결의를 얻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관리 행위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위탁관리업체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상가치 주차비를 결정하고 관리비 결정하고, 이런 행위가 전부 관리 행위입니다. 이런 관리 행위를 관리인이 마음대로 집회 결의 없이 할 수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전횡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됐냐면 보시는 것처럼 개정된 거예요. 이제는 관리인은 관리행위 하지 마라.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마라. 어떻게 하느냐? 집회의 결의를 얻어서 이것을 집행하는 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관리행위 관리인 스스로 하지 마. 독단적으로 하지 마.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게 사안에서 중요해요. 사안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사안에서 주차비 인상에 대한 부분, 주차비 변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회 결의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 될 거예요. 자, 다음 조항 보시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제가 요것은, 자, 집합건물법에는요, 집합건물법상의 기관에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에는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있고, 이 두 주체, 대표회의와 소장이 각각 관리 주체예요. 그런데요, 집합건물법에는요, 기관이 있는데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있고 사실상 관리 주체는 관리인만이에요. 왜냐? 관리위원회는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즉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안 둘 수도 있어요. 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위원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관리위원회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적법하게 지정된 규약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관리위원회는 왜 집합권법상 관리인만 관리 주체가 되느냐? 그 이유는요, 관리위원회는요,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해요. 예외적으로 방금 보신 것처럼,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규약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건 예외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에 불과해요. 집합권법은요, 대통령제와 같아요. 관리는 대통령이고 관리위원회는 국회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흡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